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 매체들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서 90%의 지지율로 대선 후보가 됐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가 윤석열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면서 타이완 해협 문제는 한국과 무관하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을 직접 거려요? 그냥 센스. 대만 앱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대권 행보는 타이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타이완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란 말은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희화화가 되긴 했지만 그런 인식이 현실적으로 크게 틀린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혁신당, 김준영 의원 등 야당 의원 21명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김준영 의원은 4월 2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만 불개입 결의안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묶고 미국이 일본에 B-1B 전폭기를 전진 배치하고 한국의 군산과 오산에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를 증강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북한보다 대중국용이자 대만 유사시에 한국을 끌어들여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라면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지원이나 경제, 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실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집단 사망이 부추긴 슬라브 민족의 대리전인 것처럼 타이완 문제는 중국인들끼리의 일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조차도 타이완을 버리는 사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자력으로는 중국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절대 타이완 유사시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본 자유대와 한국을 중국과의 대리전에 동원한다는 구상입니다. 타이완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중국과 적대시하고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미국에 붙어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해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일주일 전 모든 제아가 함께 모여 타이베이 총통부 앞 카에다 거란 대로에서 라이칭더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물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전즈한입니다. 차잉원 정권 당시 민진당을 응원하며 친중 매체를 일수하자는 반공 투사였는데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파시스트로 변한 민진당 정권이 녹색 공산주의자라면서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지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군 복무도 마친 타이완 시민들이 부패한 민진당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라이칭더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열린 시위에는 25만 명의 시민이 비를 맞으면서 동참했습니다. 여기에는 입법원장인 국민당 소속 한거위와 국민당 주석 쭈리룬, 민중당의 황고창 등 란바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라이칭더 총통 취임 1주년인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라이칭더 퇴출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으로서는 현상 유지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라이칭더 정권은 양안이 서로 속하지 않는다고 한 데 이어 중국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극한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타이완의 국익과 주권을 미국에 알아서 바쳤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 라이칭더는 라이추에더, 덕이 결여된 자란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캐리커처에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두꺼비는 중국어로 라이하마라고 합니다. 라이칭더의 라이와
첫 글자 발음이 같습니다. 캐리커처는 라이칭더가 TSMC를 자진 상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옷을 벗어달라고 했는데 라이칭더 네가 바지까지 벗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군이 타이완 해협 군사 충돌에 개입하게 될 경우 이는 한중 간 직접 군사 충돌로 이어집니다. 그 경우 북한도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북한이 개입하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의 양안 갈등 개입은 전쟁을 한반도로 불러올 게 명약관화합니다.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한국에서는 타이완 유사시 한국도 개입해야 한다고 떠드는 소위 참칭 보수 우파들이 적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끼지 못해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성적인 반중, 협중을 애국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가 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는 자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거의가 국제정세 판단에는 깡통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렘린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 모스크바에서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승절은 나치 독일의 승리한 지 80주년이라 특히 성대합니다. 전승절에는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드르 부치치, 브라질의 룰라, 아르메니아 총리 니콜 파시냔 등 20명 이상의 외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올지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러 매체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성명을 통해 러중 협상 과정에서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의 추가 발전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국제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의 이번 방문은 2022년 로우전 발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로우전에서 중립 입장을 고수했지만 적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립에 기반한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러시아 전승절에는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대통령 트라오레도 참석합니다. 러시아와 부르키나파소는 아주 긴밀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특수부대도 파견했습니다. 트라오레에 대한 암살 시도와 쿠데타 기도가 잇따르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라오레는 러시아와 협력해 경제 발전과 함께 천연 자원을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이외의 말리, 니제르, 차드 같은 사헬 국가들이 모두 러시아와 협력하며 주권과 자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저립하자 프랑스는 팔짝 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약탈해서 살던 프랑스는 이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식민지를 더 이상 약탈할 수 없는 프랑스가 거짓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러시아에 이를 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